고1 공통수학 RPM 5단원 2차 방정식 파트 어려운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7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문제는 최고창 앞에 개수가 루트, 즉 유리수나 실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나 허수가 달려있는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켤레를 곱해가지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루트나 뭐 i가 없는 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지? 모든 항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앞의 식은 x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그러면은 곱하면은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루트 2하고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져 있고 더하면 요게 되니까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지.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여기 괄호쳐야 돼.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건 알파 베타는 한 거는 루트 2고 한 거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알파가 큰 거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타여서 빼면 정답은 1이 나오겠습니다. 401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다라고 했네. 보통 근이 주어지면 근을 대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야. 근데 나한테 구하는 거 알파 3승, 알파 3승분의 1인데, 이 식은 뭐 알파라고 일단 대입해 보면,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이건 간단하게 알파랑 알파분의 1이지. 그치? 뭐, 이 세제곱이든 더하기 빼기든 그런 걸 빼고 생각하면 알파랑 알파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알파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알파분의 1이 나오죠. 알파 2, 알파분의 1은요.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분의 1, 이제 이거를 계산하려면 얘는 뭐를 세제곱해서 나오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3승이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분의 1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그 식에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8 내가 구하는 값을 x라고 알파라고 t라고 둘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세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그래서 t가 얼마? 2, 3은 6이니까 14. 그래서 정답은 얼마? 14가 나오겠습니다. 405번입니다. 절대값이 나오는 방정식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 꼭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적으로 루트 x제곱의 식은 절대값 x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게 x가 아니라 절대값 x로 나온다라는 거, 왜 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얘는 제곱이랑 이거랑 사라지고 뭐로 바뀌겠어? 이게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겠지? 자, 뭐 넘겨서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식은 절대값이 두 개 나오잖아. 이 절대값은 절대값 아니 0인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구별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딜 기준으로 나오느냐? 0하고 1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분리되는데, 첫 번째는 0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1보다 작을 때랑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가 연결이 되니까 총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구해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가 첫 번째,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을 때가 두 번째, 세 번째는 x가 1 이상일 때가 세 번째 영역이니까 이 각각의 범위 안에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0보다 작으면 일단 얘는 음수니까 플러스 x로 나올 거고, 얘도 음수니까 플러스 x로 나올 테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 3이랑 1이 나오는데 전제 조건, 즉 이 0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첫 번째 답은 이거입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하고 1 사이에서 약간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뭐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걸 대입해 보면 x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정리를 하시면 x제곱이 3이 되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 되는데 이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 이 1.7이라는 거나 풀마 1.7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역은 x가 1 이상의 영역에서는 다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그냥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씁니다. 짝수니까 짝근의 공식을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1 풀마 루트 2가 되겠지. 근데 1보다 큰 거니까 1 빼기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답이 요거 있고 두 번째 답이 요거니까 이 둘을 어떻게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8번입니다. 방정식으로 응용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지.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하고 X% 인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 했지. 어떤 물건의 처음 가격이 없잖아. 그거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둬도 되고 처음 가격을 1 이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그런 거는 처음 가격을 구하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둘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격을 그냥 A라고 생각을 하시면 X% 인상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 인상하면 110이 되는 거야. 처음 거에. 100분의 110. 이 퍼센트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인데 이자가 10% 붙었으면 100원에 이자의 10%, 100분의 10이 붙은 거지. 그래서 10%가 인상이 되었다는 거는 얼마? 100에다가 100분의 10, 1.1을 곱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100분의 10. 그래서 X% 인상이면 100분의 X를 곱하는 거고 반대로 인하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처음이 A였어. X% 인상을 하면 A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X% 다시 인하하면 1 빼기 100분의 X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처음 A의 9% 낮아졌다는 거는 100분의 91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전부 1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 바꿔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약분을 시키면 어차피 A는 없어지니까 처음부터 뭐로 둬도 된다는 거야. 1로 둬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개하시면 1 빼기 100분의 X의 제곱이 100분의 91이 되어서 100분의 X의 제곱이 100분의 9가 되고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을 떨면 100분의 X가 펄마 10분의 3인데 이 X는 지금 양수니까 이게 플러스만 가능하겠지. 그래서 플러스만 쓰시고요.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얼마? 30이 되겠네. 그래서 처음 X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412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항상 중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을 쓰고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은 역을 쓰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이 중근, 즉 판별식을 먼저 써서 x에 관한 식을 없애버린 다음에 k에 관한 식을 씁니다. 문자는 최선으로 쓰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러면 첫 번째 4분의 d 판별식을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6k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ak 플러스 6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이게 중근을 가지니까 0이 되잖아. 그치? 근데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이 앞에 있는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고, a가 3이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도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그래서 더해서 얼마? 정답 12가 나오겠습니다. 429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두근 얘기가 나오면 근과 계수를 쓰는 거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이 k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라는 건데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은 꼴을 만들려면 얘를 전개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전체의 제곱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알파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 놈이 될 거고, 뒤에는 이 알파 베타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거야. 얘는 얘대로만 고쳐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 이렇게 될 텐데, 그 제곱한 거니까 이게 49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 k가 양수면 이게 그냥 풀려서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9는 49랑 같다라는 말은 틀리니까 k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음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돼서 49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4k가 마이너스 40이어서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43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야. 이 절대값이 같다라는 의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이 xy축이 있는데 이 두 근이 이렇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값이 똑같다는 의미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고 하나는 알파야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 이해됐니?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맞겠지. 그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6인데 이게 0이 되어야 되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더해서. 그래서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니까 3, 2로 인수분해해서 m은 마이너스 3이거나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여기서 두 근의 합이 3분의 마이너스 이건데 어차피 3분의가 있어봐야 0이 되는 건 똑같으니까 이걸 안 쓴 겁니다. 분자만 0이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합은 원래 더해서 0이지만 두 근의 곱은 곱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근의 곱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음수다의 조건에서 m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되니까 m은 얼마?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래서 1번, 2번의 동시를 만족하는 m의 값은 얼마?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44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2랑 알파로 주어 있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근데 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는 그런 얘기인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근이 2랑 알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라는 얘기인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b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식이 한 개씩 하나 나오겠지. 두 번째 식은 두 근이 1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1이니까 a가 얼마? 베타가 된다. 이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근의 곱은 베타는 얼마? b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는 이 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1, 2번은 여기다 쓰지는 않고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러면 문자는 총 4개고 알파, 베타, A, B 식도 4개니까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개를 연립을 해서 여기서는 우리 알파, 베타를 찾는 거니까 A, B가 필요 없겠지? 그래서 A, B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 알파 이 A 자리에다 베타를 대입하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 B가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알파가 베타 플러스 1이 돼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되겠지.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 버리면 두 식을 더해버리면 3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이제 구했어.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하고 나면 그걸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에서 PQ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PQ는 근각 계수에서 바로 구하면 되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9분의 p가 되니까 p가 18이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9분의 5는 a분의 c니까 9분의 q가 될 거야. 그래서 q는 얼마? 5가 될 거야. 그래서 p 빼기 q는 얼마?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5번입니다. 이거는 내신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라고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어떤 문제냐면 x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건 어떻게 푸는 거지?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에 또 판별식 쓴 게 0이다. 판별식 2번 쓰면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2x제곱 x 있는 게 마이너스 3y 플러스 1x 그 다음에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9 b제곱이니까 9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9 마이너스 8 y 제곱 8a 9 마이너스 8a y 제곱 플러스 18 8이니까 10 y 제곱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됐네. 근데 이 판별식을 쓴 식에 또 한 번 더 판별식을 쓴 게 d2 y에 관한 식에서 이게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a가 되는 게 0이 되면 되니까 8a가 얼마야? 16이 돼서 마이너스 16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47번입니다. 문제를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그런 얘기네. 2차 방정식에서 뭐 ax제곱 bx 플러스 c가 있어요. 근의 공식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잘못 썼어. 왜 이랬을까? 근데 두 근이 이거에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직접 계산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쓰는 거라고 했어? 근과 계수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 예를 들어서 잘못 적용했어. 그래서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고, 나머지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인 거잖아.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 이렇게 쓴 거야, 그치? 잘못 구한 건 x1과 x2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두 근 마이너스 6이랑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지?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얘가 사라질 테니까 뭐가 되겠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b, 그래서 b는 5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근과 계수의 두 번째가 뭐야? 두 근의 곱이 되겠지? 두 근의 곱은 이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인데, 그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하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는 게 편하겠다, 그지? 6은 4a 제곱분의 2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니? 됐나요? 마이너스 여기 양변에다가 곱해버린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24a 제곱은 2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여기 b를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c도 a로 이제 바꿀 수 있게 b 자리에다가 대입해 보면 24a 제곱은 2b 제곱이 얼마? 25니까 50 a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지? 그럼 a가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0은 아닐 테니까 a 하나씩 약분시켜 버리고 c에 대해서 정리하면 c는 얼마가 돼? 24a 마이너스 50a 이렇게 되니까 쌤이 계산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보니까 여기에 식을 좀 틀렸다. 여기에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플러스 b제곱인데 마이너스 b제곱을 적었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적을게요. 잘못했구나. 자, 미안합니다. 4a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a 제곱분의 ac가 되는 게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4a 제곱이 ac니까 c가 얼마? 마이너스 24a 이렇게 바로 오는 게 맞겠죠. 여기에 처음에 쓸 때 합차 써야 되는데 그때 계산이 좀 틀렸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와 보시면 이 2차식이 a 자리, 이 a는 그냥 냅두고 b, c를 전부 a로 바꿔서 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x 제곱 b 자리에다가 5ax,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4a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이 2차식을 a로 약분시키면 5x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뭐로 인수분해 되나요? 3, 8, 24 이렇게 됩니까? 1, 1 마이너스 여기 붙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이 되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은 x가 얼마?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450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거는 이 괄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알파인 거야. 이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인데, 이 식에서는 요 전체에 해당되는 거를 t로 치환해 버리시면 이 t에 해당되는 게 이 x값, t랑 x값이 똑같은 거야. 2x 플러스
2x 플러스 5를 t라고 두면 t가 두 개가 생기잖아. 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t가 이 x랑 똑같은 거라고. 이 t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는 그래서 2x 플러스 5고 베타도 2x 플러스 5꼴인데 이 알파 베타가 다른 거니까 여기서 구하는 이 큰도 x도 두 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이해되니? 이 전체가 알파인데 이 전체가 알파인데 베타도 있는데 이거 전체가 베타인데 이 두 개의 합이 얼마야? 3이고 곱이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x1 플러스 x2 플러스 10이 되었는데 이제 대입하시면 이게 3이니까 이 x1 플러스 x2는 얼마야? 7이 되겠지?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 알파 베타가 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4인데 알파가 2x1 플러스 5고 베타가 2x2 플러스 5가 되잖아. 그럼 이제 대입해 보시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4 대입하고 이게 4x1 x2 플러스 10x1 플러스 x2 플러스 25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 볼게. 내가 구하는 거는 두 분의 곱이니까 이 x 값의 곱이니까 x1 x2가 되는 건데 이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는 4 x1 x2 마이너스 5, 7, 35 플러스 25니까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4x1 x2는 넘어서 마이너스 10이니까 6 맞니? 그러면은 x1 x2의 곱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이 x가 2x 플러스 5로 바뀌는 식에서는 이 전체가 x 값이어서 알파인 거야. 이 전체가 알파인 거고 이 전체가 베타라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463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를 써야 되는 건 알겠어. 그치? 근데 근과 계수에 알파 제곱 이런 건 없잖아. 이런 거는 대입하시면 근이 알파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가 0이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게 얼마로 쓸 수 있는 거야? 넘어가서 2알파로 쓸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2베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원래 이 2차식에서 이 주어진 2차식의 공식을 만들어서 2알파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런 꼴을 쓰셔야 되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 식이 2알파분의 1 플러스 2베타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됐지? 그럼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3이고 알파 베타는 k가 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에다가 대입하시면 k분의 3은 2분의 1이어서 k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정답 6이 되겠습니다. 478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했어. 그럼 두 실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거는 구해두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지? 대입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a제곱 마이너스 4가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를 구한 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이게 4보다 큰지 작은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그런 힘든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a제곱이 어쨌든 8보다 크다 이거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요거를 확인을 하기가 바로 힘들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제에서 봐봐.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를 쓴 건데
여기에 실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두근이면 근각예수를 쓰는 거고 실근 허근이면 판별식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사소하게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실전에서는 중요하게 쓰이지요. 그럼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근이면 0 이상인데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게 되겠지. 실근이면 0 이상이고 서로 다르면 0보다 크니까 a제곱이 8보다 크다라는 이 똑같은 식을 만들어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절대값 플러스 베타 절대값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서로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야. 만약 부호가 다르면은 이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맞지? 근데 부호가 같으면은 둘 다 뭐 음수든 둘 다 양수든 그러면은 값이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0이면 또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0이면 알파 절대값 알파 0. 그러니까 부호가 같거나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둘 다 0이 될 리는 없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두 근의 합은 A인데 두 근의 곱이 2란 말이야. 두 근의 곱이 2라는 얘기는 이 양수가 나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야?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지. 두 근이 모두 양이거나 두 근이 모두 음이라는 얘기는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호 같으면 이렇게 음을 더하거나 양을 더하거나 어쨌든 절대값끼리 계산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알파가 4보다 크다면 베타는 0하고 2분의 1 사이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이 있는 거잖아. 알파랑 베타. 근데 알파랑 베타는 여기는 A가 나오니까 이 알파 베타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관계식이 2가 되겠지. 이 알파 베타의 식에서 한번 보자고. 알파가 4보다 크다는 거는 알파가 베타분의 2인데 그게 4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알파가 양수라는 얘기지? 그럼 아까 우리가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이 곱이 양수라는 의미에서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찾아낸 거니까 이 베타분의 2가 4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변에 2를 곱해서 다시 4로 나누면 베타가 얼마?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베타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왼쪽에 이 조건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47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 이거는 구해놔야 되겠어. 그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알파 제곱을 넣으면 3알파, 베타 제곱을 넣으면 3베타가 나오는 이런 식이었어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f 알파 제곱 3알파는 0이고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는 0이 되는데 그럼 이게 f 뭐가 되는 거야? 뭐 x 제곱 이런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 fx 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런 꼴에 x에다가 이게 뭐 새로운 식 gx인데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0 되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돼. 이런 뭐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풀이가 되었었는데 문제가 여기가 뭐냐면 x제곱인 거야. 그러면 이게 f가 2차식인데 x제곱을 집어넣으면 4차식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gx를 이거 전체라고 두고 풀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이게 알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원래의 식에다 알파를 넣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알파 제곱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거나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일단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그럼 만약 이 식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제곱을 예를 들어서 요 식이야.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고치면 이게 식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니? 요렇게 가버리면 이런 식으로 일단 만약 다시 변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식이 변형시키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야. 이 x인데 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나오니까 이 식을 만들어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 알파 제곱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알파를 변형시키는 요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 그럼 알파 자리에다가 얼마야?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요 식 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느냐 또 이렇게 변형하느냐 하는 겁니다. f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넣으면 f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똑같은 식이 요렇게 f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제곱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이 식은 이제 요걸 지워버리자. 요런 식들은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 두거나 요렇게 두는 식은 계산을 그 식을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지워버리고 자, 요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 꼴에서 이 변하는 게 지금 뭐야? 알파 제곱이니까 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전체를 x로 두는 거지. 즉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전체를 근으로 두면 이 fx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전체를 x로 두는 거야. x 변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오면 이 fx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두근의 합이니까 이게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얘기. 알파 베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식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1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제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알파 베타가 1이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fx가 다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fx를 만들어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1이니까 정답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1이 되겠지요. 식을 변형하는 이런 형태의 식은 상위 5% 안으로 들고 싶은 친구들은 꼭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80번입니다. 480번은 응용 문제로 나와 있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입니다.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랬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를 알파 이거를 베타라고 뒀는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야. 이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갔잖아.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똑같지.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k로 두면 여기도 k가 되는 거야.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근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알파 대 베타는 k 대 베타 마이너스 k가 돼서 베타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가 되고 알파 k지? 알파 k가 되고 이제 넘겨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k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베타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냐면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5니까 k 값이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 1을 구하기만 하면 넓이는 1이고 둘레의 길이는 4니까 두근을 구한 게 되지?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n은 4니까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